우선 오늘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한 이론 교육 재미나이와 함께하는 이론 교육과 실제 그 태그 매니저 환경을 하나를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로 하여금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까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저는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김용민입니다. 우선 태그 매니저 아까 이제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근데 태그 매니저 앞에 구글이 붙어 있잖아요. 구글의 이제 솔루션이고요. 저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다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툴들을 우리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태그 매니저는 결국에는 뭔가를 이제 관리하는 계정이죠. 그러면 간단한 이론부터 가보면요. 일단 태그 매니저가 뭔지에 앞서서 느낌은 있겠지만 태그 매니저가 필요한 이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온라인 환경, 만약에 광고주가 전화가 왔는데 광고 맡기고 싶은데 얘기하면 우리는 일단 설레죠. 근데 홈페이지가 없대요. 그럼 홈페이지가 없으면 광고를 할 수가 있나요? 있긴 있겠죠. 임시로 뭔가를 활용을 해서. 근데 홈페이지가 없으면 본격적인 광고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광고를 할 대상이 없는 거니까. 클릭을 했을 때 아무 데도 안 들어가지거나 들어갔는데 없는 페이지면 네이버에선 광고를 BG 채널 등록했을 때 그 홈페이지가 작동 안 하면 이제 안 시켜주듯이 홈페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라는 건 결국 우리 입장에서 광고를 할 대상이고, 원래는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거나 모든 그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왔고 혹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아니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지, 아니면 들어와서 우리가 만약에 문의하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문의를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를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나 이제 이벤트들, 우리는 이런 걸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는지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적이 되어야 분석이 되겠죠.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태그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태그 매니저가 없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태그 매니저가 없을 때는 홈페이지를 직접 수정을 해야 돼요. 저희 이제 그 코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홈페이지 자체도 우리가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쭉 로딩이 되면서 우리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보여지는 건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서 태그 매니저를 사용을 안 하면 직접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문의하기를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문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그 알림창도 뜨면서 우리 서버로도 보내주는 코딩을 옛날에는 직접 다 만들어서 넣었어야 됐어요. 코딩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도 있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론트엔드 개발 언어가 있는 건데, 저도 그건 몰라요. 저도 문과라서 코딩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자, 요거는 길지만 보면 그냥 구글에 저희가 이제 검색하면 요즘에 제미나이가 요약을 해주잖아요. 장단점에 대해서. 이 5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1번이 마케터한테는 제일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웹사이트에 새로운 분석 또는 마케팅 태그를 설치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직접 수정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그 매니저를 사용을 하면 마케터가 코딩 지식이 없어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태그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안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이 요소들, 예를 들어 이게 버튼이다 라는 건 태그 매니저를 설치하면 인식을 해요. 그럼 특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이 트리거로 잡아줘 라고 하면 얘가 인지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버튼이 심어져 있는 HTML을 찾아서 그 위치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야 돼. 아니면 그 버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긁어와서 그 이름, 속성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실행되면 자바스크립트 이걸 실행해줘를 직접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안 넣어도 태그 매니저가 홈페이지를 쭉 읽고 여기서 이 요소 오케이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전에는 말씀하신 버튼에다가 넣어야 되죠? 네네네. 그럼 그 버튼 다 잡았어요? 필요한 버튼이라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배포 시간 및 민첩성 향상,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효율이 생긴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태그 관리 중앙화 및 효율성 증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원래는 옛날에는 홈페이지 각각의 요소에 맞게 우리가 직접 추가를 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태그 매니저 하나 안에
모든 그 관리 체계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 그 기본 태그를 넣어 놓으면 그 태그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에 뭐 네이버 태그도 심고,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광고하면 페이스북 픽셀도 이걸로 심을 수 있고, 방법은 둘 다 지금도 가능해요. 직접 심는 것도 되고 GTM으로 심는 것도 되는데, 홈페이지가 커지고 광고주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GTM을 안 쓰고 다 직접 추가하는 광고주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 외에는 추가적인 뭐 이점인 거고, 마지막으로 5번. 여기 보면 단순한 페이지 뷰 추적을 넘어서 뭐 버튼 클릭이나 동영상 시청 시간이나 스크롤 깊이나 이제 다양한 사용자 행동을 이벤트로 정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상세 페이지에 뭐 섹션이 만약에 좀 길거나 아니면 요소를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뭔가 이제 구매 전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섹션을 변경을 했다. 만약에 뭐 첫 번째 단계에 원래는 그냥 우리가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궁금증을 만약에 넣어서 시작을 했다면,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길어서 안 읽는 것 같아. 그러면 읽지 않으니까 구매까지 안 이어지는 것 같으니 우리 한번 뭐 사은품을 먼저 좀 넣어볼까? 아니면 지금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시간초를 좀 넣어볼까? 뭐 몇 시간 할인 남았다든지 그런 거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 혹은 뭐 동영상을 넣어놓고 동영상이 사람들 뭐 얼마나 좀 봤는지 시청 시간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하지만 태그 매니저를 안 써도 다 가능하다. 근데 자기가 코딩이 할 수 있으면 코딩. 그래서 태그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개발 환경이 몇십 년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그때는 다 직접 코딩을 했었고, 근데 태그 매니저가 탄생하면서 굉장히 그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그 매니저를 사용하면 중요한 게 이 포인트가 있네요. 직접 홈페이지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코딩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꼬이면 홈페이지의 특정 요소들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스크립트는 꼭 열면 닫아줘야 되거든요. 닫지 않으면 순간 그 요소가 뭔가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적인 어떤 추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추가한다면 구글 태그 매니저를 안전하게 심고 그 컨테이너 안에 다른 스크립트들을 추가하는 게 홈페이지가 어떤 문제가 생길 어떤 가능성도 낮아진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그 구글 태그 매니저가 무엇인지인 거고, 요거 뒤에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태그 매니저가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본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밖에 없어요. 태그 매니저가 공통 스크립트 하나만으로 수십 개의 다른 스크립트를 자유자재로 실행하는 비결은 컨테이너라는 개념과 동적 스크립트 주입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결국 뭐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와서 그 우리가 코딩을 하지 않아도 코딩을 한 것처럼 홈페이지를 직접 수정해 준다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브라우저라도 개발자 도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를 켜볼게요. 네이버를 켰을 때 저희가 이제 메뉴에서 개발자 도구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거나 만약에 뭐 F12를 눌러서도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개발자 도구 영역을 보면 이 홈페이지가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쭉 추가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뭐 아니면 로그인 버튼 위에 지금 네이버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로딩이 된 거에서 이렇게 바꾸면 여기 바뀌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인트인데 이렇게 바꾸면 여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네이버 서버에는 변화를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새로 고침하면 다시 이제 뭐 네이버 저쪽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구글 태그 매니저는 홈페이지를 직접 수정하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로딩이 된 후에 그 뒤를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술력으로 태그 매니저가 다른 스크립트들도 마치 심어져 있는 것처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저도 요건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무튼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글들이고, 여기까지. 여기는 어렵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실시간으로 웹사이트 HTML 문서 도움 구조를 수정합니다. 이게 방금 그 얘기거든요. 태그 매니저로 저희가 이제 실행 조건을 걸어놓고 그 조건이 달성되면 그 특정 액션을 실행을 해서 홈페이지 HTML 구조를 바꿔버리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액션을 GA4로 쏴준다든지 네이버에 예를 들어 페이지 뷰를 하나를 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다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 과정이 실행된다. 소비자들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런 행위를 문의하기 누를 때마다 네. 작동하는 과정. 그렇죠. 어떠한 특정 과정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싶다면 조건을 걸어주고 그 조건이 달성됐을 때 우리가 그 액션이 일어났다고
알려줘 라는 거를 GTM에 입력해 놓고 조건이 달성이 되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액션을 실행을 하죠. 임시로. 어차피 홈페이지 구조에는 영향이 안 가니까. 그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그 매니저에는 그래서 크게 태그 매니저니까 태그가 필요하고 트리거, 변수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가끔 보면 좀 헷갈려요. 트리거 먼저 알죠? 방아쇠. 그러니까 조건을 의미하는 거고 태그는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할 건가. 그리고 변수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자, 만약에 뭐 스마트홈 시스템 IoT로 저희가 만약에 설정을 해놨어요. 집에 만약에 전동 블라인드가 있는데 오전 7시가 되면 전동 블라인드를 50%만큼만 올리는 걸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오전 7시가 되면 이 트리거겠죠. 그리고 이제 전동 블라인드를 올리는 건 행동이라서 태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만큼을 결정하는 건 또 변수 값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요렇게 그냥 예시를 좀 들 수 있거든요. 그 각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제 변수.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로 만약에 가져와 보면 저희가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하면 당연히 중간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환, 컨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환이 일어나는 것보다 쇼핑몰은 당연히 구매죠. 그러면 제품이 구매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모르면 광고를 통해서 만약에 그 제품이 일어났는지 모르면 광고의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왔는지 뭐 로아스도 측정이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그 개념들인데 자, 상품 구매 완료로 바꿔볼게요. 누군가가 상품 구매를 완료했을 때 얼마의 그 구매 금액이 나왔는지 그리고 뭐 언제 구매를 했는지 요거를 이제 GA4의 구매 이벤트로 전송하는 그 상황에서의 트리거는 이제 당연히 상품 구매 완료가 될 거고 변수는 뭐 얼마를 구매했고 언제 구매했는지 이 데이터를 GA4의 구매 이벤트로 전송하게 해주는 액션을 저희는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태그 관리자를 처음 설치를 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통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홈페이지에 어느 페이지를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 보통 그래서 홈페이지 구조가 헤드, 바디, 푸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로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로딩이 되면서 홈페이지가 켜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인터넷 느릴 때는 이게 눈으로 막 보였어요. 지금은 워낙 빠르니까 한 번에 딱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바디까지만 나와 있고 홈페이지 구조에 따라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근데 위쪽에 지금 헤드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구글 태그 매니저는 이 헤드 영역에 보통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태그 관리자 이제 설치를 눌러보면 아래 코드를 복사해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붙여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공통 영역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모든 페이지의 헤드 영역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모르겠다, 그럼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헤드에 이거 넣는 것만 되면 GTM만 공부를 하면 돼요. 설치는 단순합니다. 요걸 헤드 영역에 붙여넣고 요걸 바디 영역에 붙여넣는 것. 그런데 가능한 가장 위쪽에 넣어야 돼요. 헤드에. 그 이유는 태그 관리자를 만약에 이 스크립트를 헤드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밑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위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로딩이 되다가 이탈되면 그 전에 클릭은 있었는데 마치 페이지 뷰는 없는 그런 데이터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GTM은 가장 상단에 설치되어 있을 때 유실률이 가장 낮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여기 나와 있네요. 최대한 위에 이 코드를 붙여 넣으세요. 혹시 픽셀이 스마트 스토어에 안 달리듯이 태그는 안 달리는 곳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속된 표현이지만 야매로 어떻게든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쪽에 뭐 페이스북 픽셀이라든지 구글 태그 매니저 이런 걸 설치를 한번 시도해보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막혔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들은 폐쇄형,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스크립트에 대한 어떤 자유도를 주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열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인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체적인 네이버 애널리틱스, 네이버 통계를 활용을 하라고 하고 있어서 네이버의 웬만한 서비스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안 되는 곳? 일단 당연히 자체 개발한 홈페이지라든지, 그러니까 독립몰이라고 하죠. 혹은 저희가 카페24처럼 쇼핑몰을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곳을 임대형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그런 임대형 쇼핑몰들은 그 영역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는 실제로 추가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헤드 영역이 무엇이고 바디 영역이 무엇이고 여기 넣을 스크립트를 넣으세요라고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대표적으로 카페24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코드 직접 입력이라고 해서 헤드 영역과 바디 영역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곳은 헤드 영역에 우리 이제 태그 매니저 심어주면 되고, 바디 영역에 그 바디에 심어야 되는 걸 심으면 된다.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른다면, 만약에 이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분께는 이렇게 안내를 하면 심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은 태그 매니저 설치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계정을 새로 만들면 태그 관리자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헤드와 바디 영역에 설치를 하시면 설치는 끝이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태그라는 걸 이제 새로 만들어 보면 이름 없는 태그, 태그 구성, 설정을 시작하려면 태그 유형을 선택하세요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액션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추천은 보통은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구글 상품들과 연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에 특정 이벤트를 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 이제 이벤트를 송출을 하기 위해서는 GA4, 요즘 버전 GA4니까 GA4 그 계정이 가지고 있는 측정 아이디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GA4 하나하나마다 부여되는 고유의 아이디거든요. 그 아이디, 측정 아이디를 넣어주고, 뭐 이벤트를 예를 들어 제가 문의 완료라는 이벤트로 지정을 하면 그 속성, 측정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GA4에 문의 완료라는 이벤트를 쏴줘라는 그 입력이 되는 거죠. 대신 지금 아직까지 어떤 조건도 없고, 조건은 이제 트리거에서 그 다음에 설정을 해줘야 돼요.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트리거를 보면 페이지 뷰, 말 그대로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그 페이지가 보여졌을 때를 트리거로 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문의 완료 페이지가 있다면 문의 완료 페이지에 URL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AMPM 글로벌도 ampm.co.kr 있고, 만약에 문의 완료 페이지가 뭐 컴플리트로 시작하는 어떤 URL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뭐 페이지 뷰를 한 다음에 이 페이지의 URL이 컴플리트라는 URL 그 문구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페이지에 도착을 했을 때를 조건으로 거는 거죠. 페이지 뷰라는 건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모든 요소라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모든 요소인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릭 할 수 있는 버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의 버튼을 특정해줘야 돼요. 그럼 그 버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뜯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자 로그인 버튼을 한번 볼게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요소들을 올렸을 때 그 요소를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로그인 버튼 쪽을 좀 오면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href라는 건 그 특정 URL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클래스는 myview module link login, 그다음에 뭐 hp, hmw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혹은 같은 클래스를 클릭을 했을 때만 조건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GTM의 핵심은 뭐냐면, 태그 매니저의 핵심은 뭐냐면, 홈페이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에서 그 홈페이지를 뜯었을 때 이 버튼 혹은 이 뭐 배너 각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구분할 때 여기 밑에 코딩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얘가 이미지 소스가 뭐 여기고 자리가 이거고 클래스는 뭐고 아이디는 AC 배너 A구나. 그러면 아이디가 AC 배너 A라는 것을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요,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클릭이 그냥 동일한 클릭 이벤트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액션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액션을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 전환이 일어났는지, 뭐 이 사람이 문의를 남겼는지, 아니면 굉장히 활발한 유저인데도 뭐 클릭이 엄청나게 많은 유저인데도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그 매니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라거나 현재 효과가 좋다, 효과가 나쁘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게 되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솔루션이야. 페이스북 광고를 할 때는 저희가 픽셀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데이터 세트라는 이름으로 같이 불리는데 그 픽셀 설치를 직접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태그 매니저 안에도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넣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미 태그 매니저를 공통 영역에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맞춤 HTML이라는 건 그냥 여기다가 그 페이스북 픽셀 공통 픽셀을 여기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직접 안 심어도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픽셀을 설치한 것처럼 효과를 줍니다. 혹은 이거 말고는 저희가 이제 그 공통 픽셀, 그러니까 페이스북 픽셀 그 기본 스크립트를 저희가 추가를 할 때 잘 보면 그 안에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를 만약에 알고 있으면 자 태그 유형을 선택할 때 더보기에서 페이스북용 태그 템플릿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아이디만 넣으면 설치가 한 번에 돼요. 자 여기 굉장히 많은 글로벌 솔루션이 훨씬 많을 텐데 여기서 이제 메타를 검색을 해볼게요. 메타로는 안 나오네요. 아직 이름이 옛날 걸로 돼 있나 봐요. 페이스북을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 페이스북 KPI 태그라고 해서 이걸 선택을 해보면요. 작업 공간에 추가 픽셀 아이디와 기본 URL을 넣으면 어떤 이벤트로 저희가 페이스북 그 아이디 서버에 쏴줄 건지 직접 저희가 태그를 그러니까 코딩을 하지 않아도 이 기능만으로도 템플릿만으로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벤트들이 다 있거든요. 보통 그 임대형 쇼핑몰을 사용을 하면 굳이 이런 과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형 쇼핑몰에는 페이스북 비즈니스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페이스북과 자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임대형 쇼핑몰에서는 구축을 해놨어요. 거기서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필요한 곳은 보통 쇼핑몰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다음 강의는 실제로 태그를 좀 구성을 해보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미리 보기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그를 실제로 좀 활성화를 하고 홈페이지에서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이런 버튼 클릭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하는 액션들이 디버그 모드에서 어떻게 좀 보여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문의를 설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한 분이 있다면 제가 준비한 시간에 그때 제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